혹시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말을 삼키고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때 당신의 변화를 직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감정적인 개임을 묵묵히 견뎌내온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큰 위협은 목소리를 높여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바로 조용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끝났다고 결심한 뒤 마침내 침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 즉 엠패스가 진실과 명료함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조용한 힘으로 일어설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무력감을 느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지혜에 뿌리내린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지금부터 왜 약점으로 오해받고 나는 침묵이 오랜 시간 감정적 착취와 심리적 전쟁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의 선언이 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장. 감정의 전쟁터, 그 끝나지 않는 소용돌이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애적 성향의 나르시시스트와 얽히게 될 때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더 이상 유독한 관계의 굴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으며 반응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것은 기나긴 치유 여정의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분리는 냉담함이나 차가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되찾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는 공감자가 마침내 관계의 추악한 진실을 깨닫고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더는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칭찬이든 저항이든 그 어떤 형태의 관심이라도 그들에게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혹은 매력으로 현혹하여 당신의 감정을 휘두를 수 있는 한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공감자는 자신의 모든 반응이 그들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그 연료 공급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분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지새운 깊은 성찰, 뼛속까지 아픈 깨달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다 완전히 소진된 끝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을 통해 발견한 모든 진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봐주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더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통제권은 바로 그 순간 돌아옵니다.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지면 관계의 역학 전체가 흔들립니다. 항상 모든 상황을 통제하던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자신들의 연극에 참여해줄 배우를 잃어버립니다. 드라마는 무대를 잃고 관심을 끌려는 행동은 허공에 흩어지며 교묘한 조종술은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한때 감정적으로 얽혀 모든 것에 반응하던 공감자는 이제 명료하고 초연한 관찰자가 됩니다. 권력의 저울은 역전됩니다.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공감자는 명료함을 되찾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의심과 죄책감, 의무감 속으로 교묘하게 조종당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일정한 패턴을 인지합니다. 폭풍처럼 쏟아지던 애정 공세, 뒤이은 가치 폄하, 대화를 거부하는 침묵의 벌,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하지만 이제 침묵은 그들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견고한 경계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연극을 꿰뚫어 보았고 더 이상 당신이 내게 정해준 역할을 연기하지 않겠다. 이 무언의 진실은 감정적 혼돈 속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던 나르시시스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장. 환상의 붕괴, 무너지는 통제력. 나르시시스트는 조종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교묘한 술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만들고 진실을 왜곡하며 감정을 비틀어 상대를 의존적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들의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서 유발한 감정적 반응으로 유지되는 빌려온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반응하고 설명하고 방어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운전석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합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혼돈이 상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물이 더 이상 죄책감, 혼란, 절박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영역, 즉 무력하고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술수가 효과적인 것은 오직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 감정의 낚싯바늘은 힘을 잃고 빠져나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낡고 지겨운 방법들을 동원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절박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워하는 것은 노출입니다. 대중적인 노출이 아닌 감정적인 노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통제에 목마른 진짜 모습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종술은 이 내면의 진실을 가리는 가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종이 실패하면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고 그들은 더욱 변덕스럽고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갑자기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등 환상을 복원하기 위해 어떤 시도라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통찰력을 갖게 된 후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던 사람은 더 이상 그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시끄럽고 어떤 대립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그 침묵은 치유, 자각, 그리고 내면의 힘을 웅변합니다. 조종이 실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오랫동안 피해왔던 책임이라는 공간으로 내몰립니다. 물론 진정한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통제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자신 외에 탓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똑같은 관계를 재현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 나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때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주던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처에서는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에 새겨진 그 상처는 그들의 힘이 환상에 불과하며 오직 타인의 참여에 의존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3장. 내면으로의 여정, 스스로 찾는 온전함. 나르시시스트와의 유독한 관계라는 감정의 전쟁터를 거쳐온 공감자는 처음에는 이해받고 인정받고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깊은 갈망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관계에 의미가 있었다고, 자신의 사랑이 중요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이 마침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욕구를 악용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지 않고 진실을 비틀며 혼란의 순환을 만들어 공감자를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에 가둡니다. 그러나 치유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치유된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망가진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인정도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치유가 시작되면서 공감자는 진실과 환상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학대임을 깨닫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사과 혹은 관계의 마무리가 감정적 조종으로 생긴 공허함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치유된 공감자는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인식과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것, 보았던 것, 그리고 이제 진실이라고 알게 된 것을 존중함으로써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는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감자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르시시스트가 빚진 것이라고 믿었던 마무리는 이제 온전히 내면의 과정이 됩니다. 치유된 공감자는 마무리가 마지막 대화나 정성 어린 사과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수용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가 후회의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놓아주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풀리지 않는 질문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결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공감자가 기다림을 멈추고 자신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평화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누군가의 진실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4장. 내면의 평화라는 견고한 요새 트라우마를 겪은 후 갑자기 찾아오는 평화란 없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자기 인식, 고통스러운 진실, 감정의 해소, 그리고 더 이상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통해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적인 소나기를 견뎌낸 공감자에게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생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한때 의존했던 모든 것을 해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혼돈, 통제, 감정적 불안정 속에서 번성하는 반면 치유된 공감자는 그 어떤 술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요함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한때 자신을 조종했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말에 움찔하지 않고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침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무반응은 무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명료함에서 비롯됩니다. 공감자는 이제 평화가 논쟁에서 이기거나 사과를 받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평화는 기능 장애로부터 걸어나와 자유를 선택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것은 공감자가 반응하는 대신 대응하고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도발하거나 죄책감을 심으려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은 힘을 잃고 떨어집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가스라이팅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러한 전술을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 그 본질 그대로 바라봅니다. 내면의 평화를 받아들일 때 공감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안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이해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신의 치유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서사를 다시 쓰며 자기 존중감에 뿌리를 둔 경계를 세웁니다. 내면의 평화는 고통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통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위로 올라섭니다. 한때 상처였던 것은 지혜가 되고 두려움이었던 것은 믿음이 됩니다. 이 평화는 또한 목적의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공감자는 수년간의 감정적 소진 아래 묻혀있던 자신의 직관, 열정, 그리고 진정한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가 변하거나 사과하거나 설명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평화의 뿌리를 둔 그 결정은 나르시시스트의 권력에 대한 최종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공감자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조종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때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이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혼돈에서 살아남아 평화를 선택한 사람의 조용한 힘, 회복 탄력성, 그리고 고요한 자신감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한 물 위에서 떠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